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구조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에게 내가 직접 읽었던 이야기를 소개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것도 질문으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 소개해 본 적이 있다면 아마 그 이야기의 장르나 길이, 등장인물 또는 간략한 줄거리 등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소개하면은 장르나 길이, 등장인물, 간략한 줄거리 등을 이야기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장르는 코믹이다, 아니면 스릴러다, 아니면 과학영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길이는 진짜 영화가 아바타 3시간이야. 아니면은 짱구는 한 10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소설이 장편 소설이어서 1, 2, 3, 4권까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등장인물은 철수는 영희랑 놀았어. 아니면 철수가 영희를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듯 이야기를 잘 요약하면 발생하는 사건들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이야기를 잘 요약하면 장점이 있대요. 사건들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의도도 파악하기 쉬워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쉽게 요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요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야기 속의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고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요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고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네요.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고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며 질문을 만들어 묻고 답해보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질문을 만들 때에는 또 꼬리를 물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과 친구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을 구분해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예시를 사용했네요. 등장인물은 누군가, 왜 사건이 발생했는가와 같이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만약 인물의 성격이 달랐다면 사건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어떻게 되었을지 등 친구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을 각각 만들어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 후 이야기 속 사건의 흐름을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하여 내용을 파악합니다. 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건의 흐름을 살펴본다 라고 하네요. 사건의 흐름 및 내용을 파악한 후에는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사건의 흐름도 알아보았습니다. 사건의 흐름 및 내용을 파악한 후에는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나오네요. 우리가 먼저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고 내용을 파악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내용을 요약할 때는 사실 질문, 추론 질문, 평가 질문의 3가지를 만들어 묻고 답하면서 요약합니다. 사실 질문은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가와 같이 사실을 묻는 질문이고, 추론 질문은 왜 그렇게 했는가와 같이 사실을 바탕으로 원인을 추론하는 질문을 말합니다. 마지막 평가 질문은 만약 내가 그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에 대한 질문을 말합니다. 이야기의 구조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나뉩니다. 발단은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발단은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을 말하며, 전개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을 말합니다.
절정은 갈등이 커지고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을 말하며 결말에서는 사건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그려질 수 있겠죠? 발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개가 이야기가 벌어지다가 갑자기 절정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결말에서는 사건이 해결됩니다. 사건의 흐름도 봤고 그 다음에 이야기 구조를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요약, 구조에 대해 나왔죠. 우리 한번 이 지문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처음에 질문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설명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장르, 길이, 등장인물, 간략한 줄거리 등을 사용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글쓴이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글을 요약한 거지. 이렇게 잘 요약하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의도도 파악하기 쉬워. 그렇다면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요약해 볼까? 라고 1문단에서는 끝이 났죠. 이야기를 요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고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큰 단락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사건의 흐름, 내용 파악. 하지만 내용 파악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 파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고 질문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발생했는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성격이 달랐다면 사건이 어떻게 되었을지, 이렇게 사건 흐름까지 질문을 통해서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구조가 나오는데요. 이야기 구조에는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약을 먼저 하죠.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두 가지, 구조 생각하기, 요약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게 먼저 나옵니다. 요약이 먼저 나오죠. 사실 질문, 추론 질문, 평가 질문 해서 글을 요약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이야기 구조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발단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구조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첫 문단을 보면은 뒤에 어떤 문단이 나올까라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한번 우리 조금씩 키워봅시다. 5줄 요약. 한번 선생님이 읽으면 여러분도 따라 읽어봅시다. 이야기를 잘 요약하면 발생하는 사건들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시작! 이야기를 잘 요약하면 사건들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2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며 질문을 만들어 묻고 답해보며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며 질문을 만들어 묻고 답해보며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번. 이야기 속 사건의 흐름이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하며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야기 속 사건의 흐름을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하며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번. 사실 질문, 추론 질문, 평가 질문 3가지를 만들어 묻고 답하여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습니다. 5번. 이야기의 구조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나뉩니다. 시작! 결말로 나뉩니다. 잘했어요. 그럼 우리 한번 뒤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어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잘 알려지지 아니하였거나 모르는 사실이나 내용을 잘 알도록 하여주는 설명. 시작. 소개. 잘 알려지지 아니하였거나 장르. 문해 형식의 갈래. 특히 문학에서는 서정, 서사, 극 또는 시, 소설, 희곡,
수필평론 따위로 나눈 기본형을 이른다. 시작! 특히 문학에서는 서정, 서사, 급 또는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로 나눈 기본형을 이른다. 다음에 간략하다, 간단하고 짤막하다. 시작! 요약, 말이나 글의 요점을 잡아서 간추림. 시작!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흐름, 한 줄기로 잇따라 진행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시작! 한 줄기로 잇따라 진행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구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 시작!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추론, 미루어 생각하여 논함. 시작! 본격적, 제 궤도에 올라 제격에 맞게 적극적인 것. 시작! 적극적인 것. 우리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1, 2번, 2번, 2분, 3, 4분, 2분 해서 우리 38분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1번, 다음 중 본문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야기 속 사건의 흐름을 일이 일어난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용만 정리하여 파악한다. 이거 본문에 나왔나요? 아니죠. 일의 순서대로 생각하여 내용 파악을 해야죠. 순서대로 정리하여 내용 2번, 다음 중 질문을 만들어 묻고 답할 때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등장인물의 시력이 몇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막 시력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에 없지 않는 이상 절대 모르죠. 친구의 시력도 잘 모르는데, 그쵸? 그래서 5번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번) 다음 중 이야기를 잘 요약하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게 된다. 우리 아까 전에 앞에 이야기를 잘 요약하면 좋은 점이 2가지가 나왔거든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야기를 잘 요약하면 좋은 점 2가지였죠. 4번. 다음 중 이야기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결망이 아니라 결말이죠. 이렇게 해보면 정답은 뭐가 될까요? 바로 4번입니다. 긴장감이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라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부분이죠.
우리 이렇게 본문도 다 살펴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앞에서 본 어휘 중에 떠오르는 어휘 있나요? 오늘 엄청 많이 배웠죠? 선생님은 떠오르는 어휘가 뭐 소개가 있을 수 있고 장르 이렇게 앞에서 우리 배운 어휘를 여러분들이 이 뒤에서는 외워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데 못 외웠다면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내가 어떤 내용을 못 외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외운 내용은 쓰고 그 다음 외웠는데 뜻은 모르겠다 하면 똑같이 앞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해봤는데 10시가 다 되어가는데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생 많았고 푹 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음 주에 만나요.